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컴퓨터와 생활 수업 시간입니다. 저는 명은진 선생님입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11회차 수업인데요. 저희 교과서의 11단원과 12단원을 살펴볼 거예요. 네, 11단원의 제목은 순서 맞추기, 위치 찾아 끼워 넣기이고요. 12단원은 가위바위보 게임인데요. 이거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1단원 순서 맞추기, 위치 찾아 끼워 넣기입니다. 네, 오전부터 가을 운동회 연습을 위해서 운동장에 학생들이 팀별로 키가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으로 서 있는 걸 우리 내림차순이라고 배웠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서 있는데 늦게 온 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찾아서 줄을 서라고 했습니다. 늦게 온 학생은 어떻게 자기 위치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요. 자, 1단계를 보면 이래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미 기존에 큰 학생부터 작은 학생까지 줄을 잘 서 있었습니다. 어때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학생이 마지막에 들어온 거죠. New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위치를 찾아갈까? 이거를 우리가 과정으로 표현해보자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교과서에는 이렇게 4단계로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제일 작은 학생이 뒤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학생이 왔으니까 이 새로운 학생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학생하고 키를 비교해서 더 크니까 앞으로 가고, 또 앞에 학생이랑 비교해서 앞으로 가고, 또 앞에 학생이랑 비교해서 앞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어때요? 그 앞에 학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거 사실은 실생활에서 이걸 굳이 알고리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비교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규칙을 찾아내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늦게 온 학생이 줄의 맨 뒤에 섭니다. 두 번째, 자기 앞에 서 있는 학생과 키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학생이 더 크면 비교한 학생과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이번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비교하고 바꾸고, 비교하고 바꾸고. 그런데 새로운 학생이 작거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정합니다. 자,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요,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리스트 안에 자료를 입력할 때 뒤쪽부터 비교하여 위치를 찾아 끼워 넣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뒤쪽부터 위치를 찾아 끼워 넣을 때 내림차순으로 넣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요. 뒤쪽부터 위치를 찾아 끼워 넣을 때 오름차순으로 넣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학생들은 어떻게 키 내림차순으로 위치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앞에 있는 학생부터요. 여기 있죠, 앞에 있는 학생. 이 앞에 있는 학생부터 한 명씩 리스트 안에 넣고 위치 찾아가기 과정,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 보면 리스트 안에 학생 수는 어때요? 이 제일 작았던 이 학생 한 명이 있네요. 그리고 2단계에는요. 학생 수가 2명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지금 어때요? 학생 수가 한 명씩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위치 찾아가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각 단계별로 한 명씩 늘어나지만 위치 찾아가기 알고리즘을 적용하니까 계속해서 내림차순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 맞추기를 다른 말로는요.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네, 앞장에서 우리 순서 맞추기 방법, 최대값, 최소값 찾아나요. 바꾸기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우는 정렬은요. 뒤쪽에서 끼워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삽입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렬은 가지런하게 줄지어 늘어서게 하는 것으로 네, 컴퓨터에서는 데이터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순서가 되도록 다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삽입 정렬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은 선택 정렬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리스트 안에 넣으면서 위치 찾아가기 과정에서 새로운 학생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처음에 맨 뒤로 들어가고요. 바로 앞에 학생과 비교해서 앞에 학생이 새로운 학생보다 크면 학생과 위치 바꾸는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활동 1과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은 위치 찾아 끼워넣기, 내림차순입니다. 자, 원래 자료 23, 35, 7, 16, 1 이런 순서로 숫자가 적힌 공들이 있습니다. 자, 위치 찾아 끼워넣기 방법 우리가 배웠던 거죠? 방법으로 정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숫자의 내림차순으로 공들의 순서를 단계별로 맞춰보세요. 빈칸에는 여러분들이 공의 순서를 적어봅시다인데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하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원래 자료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어때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일단 하나를 가지고 온다고 했죠. 네, 23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은요. 2단계에서 공 하나가 추가되겠죠. 바로 뒤에 있는 35를 가져오는데요. 어때요? 키가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가는 게 내림차순인 것처럼 숫자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갈수록 이게 내림차순이죠. 23 뒤에 원래 35가 오지만 2단계에서는 추가하기 전에 비교를 하죠. 바로 35가 더 큽니다. 그래서 뒤에서 끼워 넣지만 23과 비교했을 때 35가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5 다음에 23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7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자, 3단계에서는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추가가 되는데 23과 비교했을 때 더 작으니까 네, 여기는 35, 23 그대로 7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4단계를 보시면 16이 추가되는데 7과 비교했을 때 더 크고 23과 비교했을 때 더 작으니까 23과 7 사이에 16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1은 맨 마지막에 추가되겠죠. 그 다음 11은요. 어때요 여러분? 11이 추가되는데 6단계에서는 어디에 추가될까요? 네, 이 사이에 11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6단계 여러분 채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9가 들어가고요. 29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44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맨 앞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단계를 마치니 모든 숫자가 쓰인 공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이 보입니다. 네, 이거를 보니까 이번에 오름차순 정렬도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원래 자료가 있는데요. 35를 가져오고 23을 가져왔어요. 비교하니 23이 더 작죠.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 7이 왔습니다. 7이 제일 작으니까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7, 23, 35가 3단계에 오게 되겠죠. 네, 4단계에서는 어때요? 16이 추가됐고요. 네, 5단계에서는 11이 추가돼야 되는데 7과 16 사이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11이 추가되겠죠. 네, 6단계에는요. 44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 7단계는요. 29가 추가되는데 바로 이 사이에 추가되겠죠. 이렇게 마지막 9까지 추가가 되어 7부터 44까지 네, 숫자가 적힌 공이 오름차순으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잘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 80페이지의 학습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림차순에 위치 찾아 끼워 넣기 방법으로 정렬할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리스트의 맨 뒤에 자료를 삽입한 후에 어때요? 바로 앞에 있는 자료와 크기를 비교하고 만일 삽입할 자료가 더 크면 서로의 위치를 교환하는데 이게 앞에 자료가 더 큰 자료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간단하게 아까 키 순서 그리고 공의 순서를 정렬해 보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을 볼게요. 어떤 게임을 시작할 때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가위바위보 게임을 많이 하죠. 이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바위보요. 네, 언제부터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이 시작됐는지 기록은 없는데요. 고대의 켈트족이 바위칼천이란 이제 비슷한 형태의 게임을 했었는데 가위를 칼로, 볼을 천으로 바꾼 것 말고는 규칙은 동일하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남유 위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위바위보의 관계가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어느 편은 다른 것을 이기지만 또 다른 것은 그 상대에게 졌던 것을 이기고 네. 그래서 어느 한 개가 나머지 두 개를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 개만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도록 순환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친구들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길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 그거예요. 두 명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명이 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선수들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나타낸 건데요. 선수 1과 선수 2가 있는데요. 일단 선수 1이 어때요? 주먹을 내거나 가위를 내거나 볼을 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에 맞서서 선수 2도요. 주먹을 낼 수도 있고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각각의 주먹, 가위, 볼에 해당되게 3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무승부고요. 하나는 선수 1, 하나는 선수 2가 승리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남학생이 볼을 냈는데 주먹을 냈어요. 그러면 선수 1이 이기겠죠? 이 경우는 가위를 냈다면 선수 2가 이기고요. 볼을 냈으면 똑같이 무승부죠. 네, 신기하게 전부 무승부 그리고 양쪽이 한 번씩 이기는 게 반복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만났거나 섞여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는요. 친구들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선수가 뭘 낼 수 있는지를 먼저 고정을 했죠. 하나를 고정해 놓고요. 다른 것이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생각하고 나열해 보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우리가 순서대로 내용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거의 아까 비슷한데요. 좀 더 체계적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시작과 종료가 있고요. 과정 중에 가위바위보를 내는데 어때요? 선수가 각각이 낸 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네요. 주먹이 낸다. 그때 주먹인지 아닌지가 또 나와 있고요. 주먹 아니면 가위겠죠? 가위가 아니면 보겠죠. 이렇게 각각 지금 순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먹인 경우에도 나머지 두 번째 선수가 주먹이냐 가위냐 아니면 보냐에 따라서 각각의 또 알고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만약에 두 개가 같다면 여기는 무승부일 거고요. 여기는 선수 2가 이기겠죠. 여기는 무승부이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갈 것도 생각해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순서도 결국 가위바위보 게임의 승부를 그 내용을 변환시킨 것 때문이기 때문에 차례로 따라가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활동 1을 한번 살펴볼게요. 묵찌빠 게임인데요.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공격자가 되고, 네, 나머지는 방어자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네, 공격자만 묵, 찌, 빠 중에 하나를 외치고요. 말하는 동시에 말한 것과 일치하도록 손 모양을 바꿉니다. 이때요, 방어자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묵찌빠를 외칠 때 동시에 아무거나 하나를 내야 합니다. 만일 공격자와 같은 것을 낸 방어자가 있으면 공격자가 승자가 되고요. 없을 때는 다시 1번부터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이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면 이 게임을 해보고요. 우리 이제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순서도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순서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간단하게 더 표현해 볼게요. 여기 방어자가 있고 공격자가 있네요. 공격자가 낸 것, 방어자가 낸 것을 일단 놔뒀고요. 자, 처음에 하나를 고정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공격자가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고정해 놓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 가지네요.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공격자가 묵을 냈어요. 그때 방어자가 묵을 내면 어때요? 공격자가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공격자가 찌를 내는데 방어자가 찌를 내면 공격자가 이기게 되는 거고요. 공격자가 빠를 냈는데 방어자가 빠를 내면 공격자가 이기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승자가 없게 되죠. 네. 묵을 냈는데 다른 것을 내면 전부 다 승자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순서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자가 낸 게 있는데요. 공격자가 처음에 묵을 냈다고 할게요. 묵을 냈는데 방어자도 묵을 냈다면 승리하고요. 아니면 승부 없음. 그리고 묵을 내거나 공격자는 찌를 낼 수도 있겠죠. 또 같은 찌를 내면 공격자가 이기게 됩니다. 여긴 찌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빠를 냈는데요. 여기는 빠가 내겠죠. 여기 빠가 냈는데 여기 만약에 방어자도 빠를 낸다면 어때요? 공격자가 이기게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묵찌빠 게임 순서도요. 게임 규칙대로 나타낸 거죠. 이 순서대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적절한 수식이나 명령을 직접 넣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거의 힌트를 다 드려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학습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할 때는 우선 알고리즘 안에 규칙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있으면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서도 안의 선택 명령은 조건이 맞았을 때와 틀렸을 때 두 개의 명령으로 수행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저희 알고리즘과 순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네, 친구들 수고했어요.